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책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작은 가게가 돈 버는 기술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도 7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가야노 가스미 씨고요. 일본 분이세요. 처음으로 고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다. 제 아내는 다나카시의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다녔는데 갔다 오면 며칠 뒤 손으로 직접 쓴 감사 엽서가 오더군요. 그걸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시락 가게이긴 하지만 이 감사 엽서를 발송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께 주소를 여쭤보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께는 한 장 한 장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께서 참 좋아하시더군요. 이런 걸 다 보내주시다니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생각 이상으로 기뻤습니다. 하루에는 30장 정도 썼는데 점차 직접 엽서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엽서 대신 우리 가게의 뉴스를 담은 일종의 소식지를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할 때 손수 적은 엽서나 편지를 보냅니다. 엽서나 소식지를 보내려면 고객 리스트가 필요한데 이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것도 사실은 고객과 있었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년 반쯤 전인데 거의 날마다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가까워져서 선물이며 간식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고민이 많은 분이었기에 혹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전화번호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할 방법이 없더군요. 일반적으로 손님과 가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사를 가셨는지 전근을 가셨는지 아무 연락도 없이 발길을 끊자 이 사람과도 단순히 돈과 상품만 교환했던 걸까 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를 알아두자며 작성한 것이 지금의 고객 리스트입니다. 지금은 6,000명 정도 적혀 있는데 이 가운데 3,500명 정도를 골라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 지역을 좁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대신 매출액을 늘리는 지역 제한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갑자기 축소하기는 겁이나 천천히 좁혀 나갔지요. 예전에는 5km까지 배달을 나갔는데 현재 이동거리는 최 1km를 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로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상권을 좁힌 탓에 대상 세대도 52,000세대에서 약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1.5배가 늘어나 종업원 1명당 이익은 업계 평균의 2배가 되었습니다. 주문 건수가 늘어난 지금은 1회에 4-5건 또는 많을 때는 6-7건을 배달합니다. 효율을 생각하면 예전과는 천양지차지요. 약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더니 작은 가게의 전략이 대기업과 이렇게나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배달 직원을 쓸 때는 이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달 직원이 적을 때는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배달 대행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것과는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생겼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배달의 기본은 가까운 고객이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행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배달 지역이 가까워야 배달이 빠른 시간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야 고객 만족도도 높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계속 단골로 유지가 되거든요. 프랜차이즈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판촉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내주는 메뉴 전단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단지를 아파트 우편함 속에 여러 차례 넣어두었지만 효과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어머님께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서 전단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 편지를 메뉴에 철해서 특정 지역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통계를 내보면 서너 번 정도 홍보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가게에 최적화된 직원은 따로 있다. 만약 남성과 여성 중 고르라면 저는 여성을 선호합니다.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잘했더라도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주부 중에는 인재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매장 직원의 8, 90%는 여성입니다. 차별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이 없을까 고민하던 저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께 차를 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 도시락 가게인데 차를 주시네요 하고 놀라워하며 좋아했지요. 비오는 날에는 수건을 내드리고 단골 고객에게는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얼굴을 보면 이름이 떠오르도록 그 분의 특징을 적어놓기도 했지요. 이런 소소한 차별화는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와타 씨의 이야기다. 이익을 내기 위해 이와타 씨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객에게 엽서를 쓴다. 고객의 이름을 부른다. 고객 명부를 작성한다. 가끔 고객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방문한 고객에게 차를 대접한다. 영업 범위를 제한한다. 고객층을 제한한다. 배달 영업을 늘린다. 직접 찾아가 홍보한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소식지를 배포한다. 점포 앞에 직원들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붙인다. 직원용 작업 매뉴얼을 만든다.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고객 유치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든다. 고객을 단골로 만든다. 이와타 씨는 전략에 눈을 뜨고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단골 고객에게 직접 묻곤 했다. 그리고 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 약 30곳에 달하는 근처 경쟁업체에 직접 손님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점포가 있으면 구직자로 가장해 면접을 보면서 내부 사정을 알아내기도 했다. 작은 가게 경영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는 정말 드물다. 약자의 전략. 업계 2위 이하 영세기업 작은 가게의 전략. 1. 소규모 1위, 부분 1위를 노린다. 강자와 차별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한다. 강한 1위와 싸우지 않는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이긴다. 대상을 세분화해 이길 가능성이 많은 부분을 찾는다. 강한 것에 집중하고 약한 것은 버린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영업할 때는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접근전을 펼친다. 영업 지역의 범위를 좁혀 가까운 곳을 중시한다. 실행 목표를 하나로 좁히고 개별 목표 달성을 노린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경장비를 활용한다. 장시간 노동한다. 중요한 경영 정보는 숨긴다. 우쭐해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의 손과 손정의의 손이 만나 이를 손의 제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손정의 스타일, 즉 란치스터 전략을 더하는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1981년 창업해 10년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하나에만 집중했다. 당시 컴퓨터라고 하면 업무용, 대형 컴퓨터나 사무용 컴퓨터가 중심이었고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이는 소수 마니아 뿐이었다. 시장은 작았고 개인용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상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대형 업체가 무시하는 이 작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이후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 시장 점유율을 80%나 끌어올렸다. 소프트뱅크는 결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연 매출액이 9조 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강자의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사 HIS의 사와다 회장도 이런 말을 했다. 창업 때부터 그야말로 약자의 전략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대개 여행사는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폭넓게 판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발 주자나 대기업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는 상품을 해외 저가 항공권으로 고객층을 학생이나 개인 여행객으로 좁혀 이 분야에서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사와다 회장은 일본 국내 여행 상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슈퍼드라이로 기적의 대역전을 펼친 맥주회사 아사히의 나카조 다카노리 명예 고문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압도적인 강자는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한 기린 맥주였습니다. 우리 아사히는 점유율이 1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드라이 하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은 업체가 큰 업체와 똑같이 방법을 구사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 약자가 성공하려면 차별화를 꾀하거나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작은 가게 8대 원칙. 1. 상품. 결국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어느 업계나 치열한 경쟁은 기다리고 있고 상품을 사느냐 마느냐는 고객이 결정한다. 차별화를 꾀해 작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품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하나에 집중하고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이 지역, 이동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이동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이다. 넓은 지역에 고객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소량의 배달 영업을 했다가는 바쁘기만 한 가난뱅이가 되기 십상이다. 3. 고객.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고객은 과감히 버린다.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다 보면 자기 성격에 맞는 고객층이 보인다. 이와타 씨는 고객층을 남녀노소에서 일반 가정, 그 중에서도 주부로 좁혔다. 배달 쪽에서는 법인회사, 점포, 건축 현장으로 한정했고, 이 중에서도 법인회사 종업원 수가 20명 이내인 회사로 제한했다. 이보다 규모가 큰 회사는 가격 면에서 경쟁업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과감히 배제했다. 4. 영업. 실행이야말로 최고의 영업 전략이다.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던 이와타 씨는 약속도 잡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 홍보하곤 했다. 다른 도시락 가게들은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는 정도로 그쳤지만 이와타 씨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날로그식 방법을 동원했다.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면 잡지에 광고를 짓거나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보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강렬한 인상을 주기 쉽다. 직접 찾아가 대단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밝게 인사하며 전단지를 건넬 뿐이다. 특별한 홍보 방법은 아니지만 도시락 가게 중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별화다. 5. 단골. 끈질긴 자만이 열성팬을 얻는다. 이와타 씨가 실천한 방법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감사 엽서를 쓰기,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이름 부르기, 고객과 대화 나누기 등이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식지를 만들고 고객들과 여행을 가거나 동네 주부들과 달리기 모임을 만들었다. 네,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성격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주부님들과 모임하면 득도 있지만 분명히 실도 적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 성격에 이렇게 좀 수더분하신 분이고 좀 서글서글하신 분이시라면 뭐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타 씨의 결단력과 실행력, 끈기와 의욕, 긍정적인 태도와 웃는 얼굴은 모든 작은 가게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6. 조직. 고객과 직접 만날수록 의욕이 솟는다. 이와타 씨는 소식지나 포스터에 직원 얼굴이 들어간 기사를 실었는데 이 또한 직원들이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점포 앞에 자기소개 포스터가 붙어있으면 얼굴이 알려지는 만큼 직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 인쇄한 소식지는 매달 3,5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덕분에 직원과 고객들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소통하기 쉬워지고 대화가 깊어지면 그만큼 의욕이 샘솟아 가게 매출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네,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 정말 직원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또 일본으로 그 미용 연수 또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장에 항상 비치를 하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유대감이 커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분 자체가 직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계속 이제 일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박람회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많이 가서 배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할 수 있는 마인드라면 충분히 직원들도 유대감이 더 커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7. 자금. 점포나 설비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창업할 때는 스스로도 꿈에 부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괜스레 호기를 부리며 자신의 씀씀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사람도 있다. 나도 허세를 부리다 몇 번이나 쓴맛을 보았다. 하지만 통계상 창업 첫 해에만 20에서 40%의 매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니 창업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가능하다면 생활비를 1년치 준비하자. 8. 시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필사적으로 덤벼라.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수평 비행할 때보다 3배 이상의 연료를 쓴다. 왼손으로 일본 최고의 제조업체 교세라를 세운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은 누구에게든 지지 않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은 가게가 살아남는 아주 특별한 전략. 1. 청개구리. 강자와 똑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2. 작은 1위.
사람들은 오로지 1위만 기억한다. 경비가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좋은 판매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소문과 소개다. 전단지보다 지인의 말 한마디가 더 믿음직한 법이니 말이다. 그러니 입소문이나 소개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을 널리 알리려면 일종의 훈장이 필요하다. 여러 훈장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쉽고 파급 효과가 큰 것이 1위라는 수식어다. 시내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점포가 있는 곳 반경 1km 이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세분화해 공략했고 이것이 먹힌 것이다. 3. 한우물. 약자일수록 이것저것 가린다. 저는 광고 디자이너입니다. 상품을 로고, 마크 디자인으로 좁히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다른 전단지나 포스터 일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많이 망설였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해보니 로고마크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케다 요이치 씨의 음성 규제를 매일 들었는데 상품, 지역, 고객의 층을 한정하라고 하더군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행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분야를 배제했다가 매상을 올릴 기회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전략의 기본이다. 수많은 사업 가운데 특정 상품을 골라 특정 고객층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과 경쟁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이길 가능성이 있는 10%의 힘을 쏟고 나머지 90%는 버려야 한다. 4. 면대면 전략. 경쟁자가 하지 않는 그 무엇을 생각한다. 이와타 씨는 전단지 배포에서도 남달랐다. 다른 업체는 기껏해야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는 것이 고작이었다면 그는 회사나 점포, 공사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도시락을 시켜야 하는데 이곳에서 시켜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또 대부분의 가게는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할인 쿠폰을 보낸다. 경쟁자가 이렇게 다수의 고객에게 단체 메일이나 메시지를 발송할 때 이와타 씨는 각 고객의 특성에 맞게 개별 엽서를 보냈다. 경쟁자가 엽서를 보내면 이와타 씨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더 나아가 방문 고객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면대면 전략을 실천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상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면 고객 응대나 영업면에서 철저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작은 가게일수록 경쟁자가 하지 않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 손님과 그 손님은 완전히 다르다. 화장품 통신 판매 회사 요시다 다이엠 연구소가 기존 고객 80명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명 모두 상품을 구입했다. 메일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길래 구매율 100%를 기록했을까? 그 메일에는 오직 받는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모든 고객에게 내용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받는 이에게 내용이 각기 다른 메일을 보낸 것이다. 작은 가게나 업체가 선택해야 하는 상품은 대량 생산품이 아닌 소량 생산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객 한 명 한 명을 위한 주문 생산품이다. 고객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하나 싶어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그중 가야노 씨의 책이 있었습니다. 상품 지역 고객층을 좁혀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위를 좁히면 매출액도 감소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이대로 했다가는 영원히 하청만 받다가 끝나겠구나. 승부를 걸어야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민 끝에 상품은 제가 좋아하고 잘 만들 수 있는 로고마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함, 홈페이지, 블로그에 로고마크 전문이라고 홍보했지요. 지역은 후쿠오카 시내, 고객층은 중소기업 경영자로 좁혔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일을 맡겼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생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자가 많이 모이는 세미나나 공부 모임에 나가 명함을 교환하고 감사 엽서와 소식지를 보내 정기적으로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대기업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사장과 명함을 교환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축 주택의 클레임 처리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그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아니, 하는 일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기업은 번거로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주택업계에서는 신축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중고 판매나 리모델링이다. 클레임 처리와 부분 리폼은 맨 끄트머리에 놓인다. 또 불평을 듣고 뒤처리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이다.
콧대 높은 대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대기업은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기기보다 단가 높은 영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하고 싶어 한다. 회당 5만 엔을 받는 클레임 처리 대행은 이런 틈새를 노린 산업이다. 야지아의 창업자는 40이 넘을 때까지 구두 닦기, 수건 도매, 결혼식 사회, 그리고 클로렐라 방문 판매 등 무려 10번이 넘게 업종을 바꿨다.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위기를 극복할 무렵 그는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그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돈을 벌게 해줄 대박 창업 아이템을 밖에서 찾고 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본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줄곧 해온 건강식품 판매가 천직이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푸도의 가와하라 사장도 그랬다. 그는 전국 라멘 전문점 중 챔피언을 결정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때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천직은 라면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이미 15년째 라면 가게를 운영할 때였다. 이후 그는 이것저것 벌리고 있던 다른 사업과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라멘 가게에만 집중해 오늘날의 이푸도를 탄생시켰다. 자신의 사업 인생을 결정할 힌트는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없을까 하며 먼 곳을 바라보지 말라. 멀리서 찾지 마라. 답은 자신의 내면에 혹은 주변에 있다. 자신의 이력과 경험을 살려 최적의 아이템을 찾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하카타에 있는 작은 피부 관리실이 손님이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다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을 듣고 시작한 것이 기존 고객의 주소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고객이 반경 300m 이내에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반경 1km가 넘는 곳까지 가서 전단을 배포했는데 말이다. 사장은 곧바로 전단지 배포 범위를 반경 300m 이내로 좁히는 대신 배포 횟수를 월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 방문 고객에게 일일이 감사 엽서를 썼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얼마 후 매출액이 3배로 뛰는 결과가 나타났다. 작은 가게나 영세 기업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고객을 늘리려고 광범위하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다. 넓은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만큼 배포 횟수도 줄어든다. 그런 와중에 기존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의 가속도가 붙는다. 특히 지방 도시라면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이 드물다. 이런 경우에는 1만 세대에 월 1회 전단지를 배포하기보다는 3천 세대에 월 3회 배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가게가 한결같이 말하는 말이 있다. 전단지를 뿌려보니 세 번째부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업종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 1회 배포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영업이든 감사 엽서든 메일이든 한두 번 했다고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반복함으로써 상대의 기억에 남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게 된다. 후르카와 사장은 판매할 상품을 점포와 포장마차 중개로 좁히고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세요. 사업 지역은 나카스 중심에서 반경 500m 이내에 5,500세대로 한정했다. 고객층은 술집이었고 영업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방문 고객에게는 감사 엽서를 보냈고 종업원 수가 적은 술집의 사장들과 경영을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150명 규모의 세미나도 개최했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행동에 옮겨서도 처음에는 연이은 실패를 맛본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략에 관련된 지식 말고도 근성, 각오, 결단, 실행력, 열정, 꿈, 비전, 사명감 같은 그 가게만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그 회사가 촌스러움의 대명사가 된 이유. 한때 광고 대리점을 운영했던 나는 벨루나라는 통신 판매 업체를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벨루나는 일단 본사가 사이타마 현의 시골 마을에 있는데 연매출이 1,000억 엔이 넘는 상장 회사인데도 카탈로그를 보면 촌스럽기 짝이 없다. 디자이너가 아닌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상품과 모델, 글자체가 모두 유행에 뒤떨어진 느낌이었다. 어느 날 도쿄에서 열린 경영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벨루나에서 일했던 경영자를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라면 속사정을 잘 알겠다 싶어 쉬는 시간에 벨루나는 왜 그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만드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촌스러운 상품과 촌스러운 카탈로그 만들기, 그것이야말로 벨루나의 전략인걸요. 벨루나는 일부러 촌스러운 상품을 촌스러운 지역에 촌스러운 고객에게 팔기 위해 촌스러운 카탈로그를 배포한 것이다. 대부분은 성공하기 위해 더 멋있어지려고 한다. 그러나 똑같이 근사한 제품을 파는 경쟁 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해봤자 이길 가능성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벨루나는 세련된 옷을 버리고 오히려 시골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여성으로 고객층을 좁혀 다소 유행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의 옷을 팔기로 한 것이다. 대형 경쟁 업체가 들어왔는데 순이익은 2배로, 대형 판매점이 근처에 들어오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고객도 3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이익은 이전의 2배로 늘어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이 판매점은 모든 것을 대형 할인점과 반대로 했다. 싸기만 하면 된다는 고객은 과감히 버리고 비싸도 반드시 덴카노 야마구치에서 사고 싶다는 고객만 상대했다.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 부유한 노년층을 상대로 고객의 집에 방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곳의 판매 비중을 보면 매장 판매가 40%, 방문 판매가 60%를 차지한다. 여기에 제품 수리를 중심으로 부가 서비스 전략을 펼쳤다. 실제로 매장에서 점장에게 받은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오랜만에 손자를 보러 가야 하는데 집이 비어 걱정이십니까? 대신 집을 볼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대신 꽃에 물을 줄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네, 불러만 주십시오. 또 매장 곳곳에는 화장실은 무료입니다. 비가 오면 이 우산을 쓰세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쉬어가세요. 필요하면 이 전화기를 쓰세요 등의 문구가 붙어있다. 물론 그 대신 뭔가 필요하다면 우리 물건을 사세요. 그것도 비싼 값으로가 진짜 속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덴카노 야마구치는 친절과 서비스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킨 덕분에 순이익을 25%에서 49%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대기업과 강자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남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작은 가게나 회사에 적합한 아이템을 설정하고 타깃 고객과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확실한 전략 말이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업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을 종이에 써보는 것이다. 물론 써놓는다고 꿈이 다 이루어질 리 없다. 야지아가 원한 신규 사업이나 신상품도 아마 여러 번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꿈을 적어놓으면 첫걸음 떼기가 쉬워진다. 꿈이나 모험, 도전은 그런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우리 가게, 우리 회사의 목표나 그 안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보자. 반드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좋다. 바라는 것을 지금 당장 종이에 써보자. 쓰는 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이에 쓴 내용들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의 사업 철학이 되어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다. 나도 그랬지만 경영자 중에는 감사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잘해서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인성이 좋다는 말과 같다. 결국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으며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어쩌면 감사는 죽는 날까지 모든 경영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외로운 사장에게 힘이 되어줄 한마디. 하나, 준비 없는 창업은 자멸의 시작이다. 동의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나와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게 알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직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일을 해보면서 내가 이걸 운영한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가,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을 한번, 왜냐하면 이게 직접 해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렇게 잘 망하진 않아요. 물론 프랜차이즈도 잘 고르셔야겠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업종이 좀 오래된 업종이고 그 프랜차이즈가 해당 그 업종에서 1, 2, 3등, 가급적이면 1등이라면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독립을 좀 꿈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프랜차이즈라면 망하지 않고 그 망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또 업계 현실을 제대로 겪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실전 속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요. 둘, 괴짜처럼 생각하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라. 네, 이거 아까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죠. 셋, 꿈을 세분화하라. 노력하면 최고가 될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작게 세분화하면 자신의 강점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꿈과 목표가 되어줄 것이다. 넷, 많이 넘으면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다섯,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언가를 이루려면 어떤 시점에서 한 가지에 영향을 집중해야 한다. 경영과 인생이 모두 그렇다.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필사적으로 덤벼라. 이거는 굳이 이야기를 안 드려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시작할 때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지 않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7. 성공한 사람은 아침이 빠르다. 네,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고 하네요. 8.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따금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되게 좋은 상사나 스승을 만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불을 지피는 자연형은 10%도 되지 않는다. 90% 이상은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야 불이 타는 타연형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 9. 좋은 건 좋다고 솔직히 인정하라. 10. 열심히 보고 흉내내며 배워라. 좋은 사람과 만나고 열심히 보고 흉내낸 뒤 배워라. 처음에는 따라하기에 그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성이 드러나 당신만의 창작물로 바뀔 것이다. 11. 사장이라면 반드시 경쟁자를 만들어라. 회사 안팎에 경쟁자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사장이 되면 사내의 경쟁할 대상이 없어진다. 누구도 채찍질을 해주지 않으니 안일해지기 쉽다. 사내에서 경쟁 상대를 찾을 수 없다면 회사 밖으로 나가라. 모임에 참가하는 것도 좋다. 공부 모임에 나가 동료를 만들어라. 친해져서 경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경쟁이 붙는다. 나도 잘해야겠다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를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경쟁자가 없어도 스스로 경쟁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온다. 12. 고객을 향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라. 느낀 바를 말로 내뱉는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고객이 우리 가게나 회사의 상품을 구입했다면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하자. 고객관리 차원에서 1년에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엽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인쇄된 내용이 아닌 직접 쓴 엽서가 가장 좋다. 이런 방법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은 3%도 되지 않는다. 남들이 잘하지 않는 방법이니만큼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도 쉽다. 13. 진심이 모든 것을 이긴다. 14. 당신만의 잠재력을 끌어내라. 영상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어요. 원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았는데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더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줄였습니다. 이 책은 앞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실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특별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움직이는 그 자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방법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은 가게가 돈 버는 기술이었고요.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